스스로 하는 시기에 되면은 CO2가 안 나오니까 그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쪽으로 하는 그걸 또 포함개체에서 하고 있고 직접 하려고 가게가 만들어져가지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쪽이 또 뭐 우리 나노 우주선 그거 하고 있죠. 거기에 연료가 지금 수소 연료가 아닌데 나중에 우주시에 들어가면 액체 수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소가 막 우리나라 10년 전에 아닌 쪽으로 요구했는데 아마 향후에는 수소가 안된 쪽으로 많이 생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폭발 특성의 아까 한옥수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분지 폭발하고 비슷하게 가스 폭발도 수소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연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최대 압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압력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쪽을 이제 지금까지 특성화해가지고 뭐 예측할 수 있는 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식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것도 아까 한우 박사님이 20리터 이것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폭발 실험이 대부분 20리터에서 해요. 그래서 20리터에서 하고 가스 이그나이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전기로 이그니션을 지이고 그 다음에 가스를 여기 집어넣고 이제 실험할 때 수소하고 공기하고 집어넣는데 공기가 항상 21% 산소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농도 조성을 맞추기 위해서 순수한 질소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걸 가지고 조성을 맞춰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실험할 때 보면 조성에 따라서 폭발 특성이 많이 틀립니다. 따라서 그 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순수한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조성을 맞추다 보면 약간 한 0.몇 프로 정도, 1% 정도 이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전부 다 사람 손이 안 가게 전부 다 컨트롤하게 실험 조금만 세팅해갖고 럼만 치기라면 그거 조성을 맞추고 저 맛이 이거 데이터 뽑고 전부 다 자동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걸 오차를 주기 위해 여기서 했는 것은 에너지를 10G를 줬습니다. 이제 와이어로 주는데 보통 실험할 때 스파크를 많이 주는데 스파크를 주는 경우에 주는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아요. 항상 이거 실험할 때마다 스파크가 어떤 루트로 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와이어를 쓰고 10J 정도 한 박사님 10kJ 가스니까 한 1000배 정도 작아요. 그래도 보통 이그니션 에너지가 미리줄 단위니까 굉장히 높은 이그니션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고 높은 에너지죠.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가스 믹싱 할 때 압력 센서 가지고 그걸 수소, 산소, 질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맞추는 걸 했는데 보통 센서들이 나오는 게 정확도가 0.1 psi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그걸 다시 소프트웨어로 튜닝을 해가지고 0.2 psi, 0.02 psi까지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었고 그렇게 하면은 조성이 상압으로 섞는다 그러면 조성이 바뀔 수 있는 게 0.1% 미만입니다. 보통 지시로 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오차범위 0.1%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저희들 당일 1%였는데요. 요즘 0.1%에서 저 조성이 특성 연구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데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맞추고 여기서 실험할 때 한 0.1% 미만 정확도로 맞출 수 있게 하고 그걸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GTI, 시카고에 있는 GTI 보내가지고 거기 분석한 자료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저희들이 밸리데이션 했습니다. 이건 실험을 이제 특성화하는데 모델을 저희들이 폭발 특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유체역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열립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도하다가 연력학적으로, 열주체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단순하게 가정을 해서 연력학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 이거 결론식들이 나오는데 이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면은 문제점은 폭발 특성이 나타나는 걸 변수가 한 2개만 있더라도 그 그래프를 다 피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가능하면 실험 데이터에 대한 피팅하는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개 변수만 언노운 변수고 나머지는 연력학적으로 다 해서 뽑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비열비, 최대 폭발 압력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 나머지 한 개의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연소 속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연소 속도도 실험에서 뽑아 안 내도 군제 번호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써도 아마 맞을 거예요.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군제 번호에서 나오는 연소 속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해보도 거의 비슷한 종량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폭발 실험 결과를 피팅하는 데는 한 개 변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변수가 연소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네모 박스로 된 거는 연력학적으로 계산한 거고 직선으로 된 게 피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연력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놓은 거하고 놓은 걸 그냥 만약에 수식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 그냥 이걸 단순하게 피팅해가지고 수식을 하게 만드는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열비도 연소 전, 연소 후 비열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깨서 공기 중에 수소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연소 전의 비열비는 1.4 건강으로 거의 일정한데 연소 후의 비열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모델에서 보면은 폭발 모델 보면은 연소 후의 비열비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그냥 모델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왜 이러하냐 하면 연소 후에 당량비 건방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건 밀어가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반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캘큘레이션 된 거하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통 하향 연소 속도 같은 그런 걸 계산할 때 하향 접하 속도 반응기에서 카메라로 계속 찍어가지고 밀리세컨 단위로 찍어가지고 그 하향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가지고 하향 접하 속도를 제시하고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향이 거의 초기에는 일정하게 가다가 나중에 꺾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기 이런 걸 가지고 보통 하향 접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 캘큘레이션 앞에 모델 가지고 캘큘레이션 하향 반경 하향이 1 되면은 벽에 완전히 부영 반응기에 부딪히는 거고 여기서는 중앙입니다. 점화시키 가지고 하향이 이래 바깥으로 진행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압력으로 하차된 실험 결과하고 보면 잘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방 공간에서는 초기 연소 속도가 하향 접하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갈수록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 공간에서는 초기가 제일 크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인드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피팅을 보면 잘 보여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하염 전파 속도가 연소 속도하고 벌크 플로우에서 외부로 밀어주는 속도하고 두 개인데 그걸 분리시 가지고 연소 속도만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연소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소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연소되면서 내부에 그거 압력이 올라가고 압력 올라가면 연소되기 전에 미연소가스는 줄 톰슨 이펙트 그거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고요하게 연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그래 가지고 실험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하고 보면은 아주 잘 맞죠. 지금까지는 보통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제시한 모델의 초기에만 일부만 맞고 뒤에 쪽은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델 제시하는 아주 보면은 전체 이제 실험 데이터하고 계산한 결과하고 잘 맞는 걸 보여주죠. 버닝 파라미터를 한 개 정했습니다. 버닝 파라미터는 초기 연소 속도가 되겠습니다. 초기 연소 속도에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바뀌니까 초기 연소 속도 요걸 버닝 파라미터를 잡고 그 다음에 압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버닝 파라미터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버닝 파라미터가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측정해 보면은 연소 속도가 초기 연소 속도가 40%에서 최대점을 보입니다. 보통 하이드로카본은 당량비에서 장량비 건방에서 최대로 이야기하는데 당량비는 30%인데 수소가 40%에서 차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래 실험 결과 이상 같아가지고 분전변은 다른 실험한 거하고 저희들 찾아보니까 다 분전변에서 실험한 거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건 최대 압력은 그거 실험한 거하고 이론식 압도 같고 그 다음에 데플레이션 인덱스 폭염 지수 이번 한우수 박사님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면은 버닝 데플레이션 인덱스가 36%에서 최대점입니다. 폭발 압력은 당량비에서 최대고 그 다음 연소 속도는 40%에서 최대고 그 다음에 폭염 지수는 36%에서 최대고 그러니까 수소의 가장 위험한 농도는 당량비보다 바로 높은 게 아니고 당량비보다 좀 높은 30%에서 40%이며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간 40분 거의 다 됐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적응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